포토샵으로 네온사인 효과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뉴에 여기 파일, 뉴를 누릅니다. 너비와 높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우선 저는 너비를 2500, 높이는 1300으로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비 2500 픽셀에 높이 1300 픽셀의 새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배경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메뉴의 파일에서 오픈을 누른 다음 배경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배경 파일을 불러와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새 창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 줄 것인데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면 이 끝부분에 네모난 하얀색 이 정사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양쪽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이제 조정하고 나서 엔터 키를 누르면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위에 바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우선 새로 만든 창에 이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곳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도구창에서 이 T라는 저거 적힌 이 도구를 눌러서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맞춰주고 이 화면에 클릭을 하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네온 사인이라고 적겠습니다. NEONSIGN 네온 사인이라고 적었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바꾸겠습니다. 글자는 저는 여기 김씨로 시작하는 이 손글씨로 바꾸겠습니다. 이 폰트는 무료 폰트인데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기 검색창에서 김씨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무료 폰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글씨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딱 누르면은 여기에 손글씨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 폰트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입니다. 여기서 이 폰트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우선 네온사인이라는 글자를 적었고 글자를 밑에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왼쪽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네온사인이라는 글자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은 글자가 하나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고 Alt 버튼을 떼줍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었고 밑에 글자는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포토샵이라는 글자로 바꾸었고 크기를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 이 폰트는 우선 가운데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점 3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네온 사인 레이어도 클릭을 하고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여기 왼쪽 이 도구창 부분에서 이 도구창 부분 도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커스텀 쉐입 툴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와일드 애니멀 선택을 하고 여기 타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타조를 그려주고 크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이제 이 3개의 레이어를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 타조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시프트 왼쪽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네온 사인 레이어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머지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합쳐진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 테두리 부분에 그 네온 사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우선 여기 레이어의 이 선이 많이 그어진 부분을 누르고 뉴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서 뉴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합쳐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도구창에서 이 요술봉으로 되어 있는 이 도구를 선택해서 여기 하얀색 부분의 글자에 아무데나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우선 저는 S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얀색 부분은 전체에다 선택을 해줄 것인데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 부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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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너무 많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원래대로 이제 하얀색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시밀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얀색 전체에서 하얀색 부분은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도구창에서 이 점선의 네모 도구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 선택된 부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테두리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만든 이 새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 스트로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새 레이어에 외곽선만 남겨지는 그런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만든 레이어를 선택했고, 그래서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스트로크를 눌러서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고 값을 한 3 정도로 해서 OK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테두리 쪽에 하얀색의 그 테두리 선 효과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합쳤던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 레이어에 이렇게 테두리 쪽에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효과가 적용된 부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레이어에 네온 사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 새 레이어 부분에서 아까 만든 새 레이어에서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뜹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값을 조금 올려주고 색상은 네온 사인 느낌이 나는 색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푸른색 계열로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색상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에서 빛나는 효과를 더할 것입니다. 요 아랫부분 쪽에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주고 리니얼 다치 부분 선택해주고, 아까 파란색 푸른 계열의 색상을 넣었기 때문에 푸른색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푸른색 색상으로 바꾸고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진짜 네온 사인처럼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값은 자신이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그런 값을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그림자 부분을 선택을 하고 색상을 파란색 색상의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색상의 계열로 바꾸고 수치 값을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네온 사인 효과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원하는 만큼 설정을 다 했으면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네온 사인 효과를 주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토샵의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일들을 불러온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고 오픈을 누르고 배경을 3개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새 창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 부분에 이 도구창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 툴. 그 밑에 툴은 이 사각형 형태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툴은 선택 툴입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해 주고 여기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동 툴로 움직이면 복사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Z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작업 이전 단계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택 툴입니다. 선택 툴. 그 밑에는 올가미 툴입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을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미 툴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형식의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빠른 선택 툴입니다. 빠른 선택 툴. 그리고 그 밑에는 자르기 툴입니다. 이 툴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 쪽 부분만 선택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빵 있는 부분 쪽만 선택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안에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잘리게 됩니다. 여기는 자르기 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원하는 형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한 것을 이전 단계로 돌리는 것은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Z 버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X 같은 표시가 있는 것은 프레임 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이 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입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색상 부분이 이 스포이드를 선택한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 어느 색상인지 무슨 색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찍으면 무슨 색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툴은 색상을 이렇게 해당 이미지의 색상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스포이드 툴.
그 밑에는 스팟 복구 브러쉬 툴입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툴. 그 밑에는 브러쉬 툴입니다. 지금 브러쉬를 보면 위에 크기는 크기 값이 9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올리면 이 브러쉬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아까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하고 여기 나무의자 윗부분을 찍고 브러쉬를 누르고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줄이고 브러쉬를 이렇게 움직여 넣으면 이렇게 효과가 표시가 됩니다. 아까 의자 윗부분의 색상을 뽑아서 브러쉬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색상을 선택을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브러쉬로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알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스포이드 이 툴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더라도 왼쪽 알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이 이미지 색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복제 도장 툴입니다. 복제 도장 툴. 지금 도장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선 브러쉬 크기를 올려줬는데 지금 브러쉬 크기가 화면상에서 너무 작게 나오는 이유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원래 크기가 가로 7360 세로 4912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가 큽니다. 지금 보면 8.33%로 나오는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안에 보이는 이 화면이 8.33%의 크기랍니다. 100%에서 8.33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게 100%인데 화면에 한 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올려도 브러쉬가 좀 표시 작게 보입니다. 우선 이미지 사이즈를 300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비율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너비랑 높이를 같은 비율로 바꾸고 싶은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왼쪽에 이 부분을 선택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위 너비를 바꿔주면 그 같은 비율에 맞게 줄여집니다. 우선 250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2500에 너비 2500에 높이 1668 크기로 줄였습니다. 여기 이 복제 이 도장 툴, 이 복제 도장 툴은 말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딱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나비 부분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마우스 버튼 한번 클릭했고, 그러면 이 클릭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왼쪽 부분에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복제를 하고 이 주변을 계속 브러쉬로 그려져 나가면 아까 선택했던 부분 기준으로 같이 복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도 우선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빵 주변을 선택하고 한번 아무데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복제 도장 툴로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작업 내역 브러쉬 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우개 툴입니다.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배경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 지워지면서 한번 이 부분을 다른 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겼을 때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배경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면서 옮기려면 우선 이 이미지는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에 지우개 이 툴을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를 보면 여기 자물쇠 부분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 이때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레이어에 그 자물쇠 표시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은 지웠을 때 뒤에 약간 하얀색, 회색의 그 네모 박스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하얀색 네모 박스들이 보이는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빵 주변 주위로 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개 툴로 자, 그리고 여기 이동 툴을 선택해서 한번 다른 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옆에 아까 옮겼던 것은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부분이 투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지우개로 지우면 이제 배경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된다면 자물쇠를 없앤 다음에 지웠을 때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페인트 통 표시가 보이는 이 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빈 화면에 색상을 아무 색상이나 선택을 해주고 빈 화면에
딱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선택한 색상을 쫙 페인트를 쫙 뿌려 주듯이 그런 네, 역할을 하는 툴입니다. 다른 색상을 만약 선택을 하고 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에서 이 도구를 왼쪽 마우스 버튼 꾹 눌러보면 이 안에 이제 다른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도구들 안에 또 다른 도구들의 또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에 이 툴은 그라디언트 툴인데 여기 위에 여기 상단에서 한번 그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색상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창의 빈 공간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이렇게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딱 떼면 이렇게 효과가 나게 됩니다. 다른 색상들도 클릭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보았고 여기에서 툴을 꾹 눌러보면 블러, 샤프펜, 그리고 이 밑에는 그 문질러주는 그런 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블러 툴은 좀 뿌옇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지금 여기 나비가 있는데 나비 있는 부분을 이 블러 툴로 계속 클릭을 하면서
한번 주변을 계속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비가 약간 선명하지 않고 약간 안개가 낀 듯한 뭔가 뿌연 듯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블러 이 툴로 하기 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블러 툴로 계속 문질렀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샤프 펜 툴은 선명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뿌연 부분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좀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지금 막 이렇게 문질러 보면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이건 샤프펜 하기 전 샤프펜 툴로 문지른 후 이렇게 선명하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동그란 모양이 달린 툴은 닷지 툴입니다.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주고 이미지를 원래대로 바꾸고 한번 이미지에 닷지 툴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지르는 부분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을 복사를 해서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복사한 이미지를 이 닷지 툴을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에는 닷지 툴을 문지르지 않은 것이고, 오른쪽은 닷지 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닷지 툴로 문질렀을 때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닷지 툴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닷지 툴로 문지르는 곳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펜 모양의 그 펜 툴입니다. 이 툴은 그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을 그 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빵과 블루베리 부분이나 아니면 이 접시 부분 어디를 펜툴로 따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 펜툴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확대를 해주고 하나씩 천천히 빵 주변과 블루베리 쪽 부분을 펜툴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따내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계속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딸 때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서 보는 거는 왼쪽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밀거나 당기면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하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 확대하면서 펜 툴로 작업을 하면 좀 더 작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작업을 하다가 잘못 클릭을 해서 잘못 선택이 된 경우에는 컨트롤 Z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쪽을 펜 툴로 따고 있고 빵 부분을 이어서 펜 툴로 계속 따겠습니다. 우선 거의 다 이제 딱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 전부터 지금 펜 툴로 다 따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부분만 떼줄 것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Make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 테두리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잘라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좀 약간 좀 부드럽게 보여줄 것인지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딱 이미지가 단면이 완전 딱 잘라지듯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 0인 상태로
그 OK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 올가미 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 선택된 부분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카피 부분이나 컷 부분을 누르면은 이 이미지만 잘려서 보이거나 복사가 되어서 카피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이 레이어를 놔두고 이 표시된 부분만 하나가 따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컷을 하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잘라져서 나옵니다. 우선 카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카피를 했을 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컷을 했을 때는 이 이미지에서 이 선택한 부분은 잘려서 따로 레이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여기서 메이크 셀렉션에서 이 수치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한 7 정도 하고 OK를 누르고 우선 카피를 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변이 약간 좀 주변이 약간 더 부드럽게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0을 했을 때 단면이 이렇게 딱 선명하게 잘린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7로 했을 때는 이게 이 테두리 끝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보이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펜툴로 자른 부분이 단면이 완전 딱 잘라 보이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수치에 따라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라고 적혀 있는 것은 텍스트 툴입니다. 여기 화면 이 창안에서 클릭을 하고 글자를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적고 크기를 조정해 주고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검은색이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의 툴은 패스 선택 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쉐이프 툴인데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렸고 색상을 뭐 아무 색상 뭐 이렇게 색상을 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고, 이 도형의 이 끝에 이 네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값을 한번 넣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타원형도 있고 뭐 세모, 뭐 육각형, 뭐 이런 다른 모양도 있습니다. 타원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이 비율이 딱 정 타원이 안 나오는데, 왼쪽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타원을 그려주면 딱 정 원 모양의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타원, 정 타원을, 여기는 세모, 타원이 그려집니다.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세모도 그릴 수도 있고 뭐 직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린 것을 이용해서 뭐 이 안에 뭐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다양하게 뭐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손바닥 툴이 있고, 그 또 밑에는 돋보기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기본적인 뭐 툴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